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 적용됐죠. 주식 분할 이후에도 상승 랠리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자, 저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고용지표가 이 시장에 혼선을 줬습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 자체는 크게 증가했는데 동시에 실업률도 4%로 집계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홍영커께서 이렇게 예. 이번 주 일정을 보니까 오늘 미국 시간으로 엔비디아 분할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달 FOMC 회의, 경제 전망 쇠프도 있고 점도표도 있고, 예. 그리고 금요일에는 BOJ 회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해서 상당히 일정이 많군요. 상당히 바쁜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일정 자체는 요즘 주식에서는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서로 일정 자체의 결과가 서로 엇갈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5월 고용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렇죠. 근데 실업률은 왜 올랐을까?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22개월 만에 4%로 올라갔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실업률의 계산 방식에서 있습니다. 밑에는 경제활동 인구에 위에는 실업자인데요. 이 실업자는 자발적 실업자를 뺀 비자발적 실업난 얘기거든요. 비자발적 시청자라고 하시겠습니다는 이러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는데요. 이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증가인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 자체는 혼선을 빚다 보니까 결국 주가는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면 실업률은 대표적으로 이 후행지표입니다. 근데 일자리 지표는 주간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는 노동시장의 타이트한 부분이 다시 재갈된 게 아니냐. 그래서 3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 시간당 임금, 단위 노동 비용 이런 게 이제 중시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쪽은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주가는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ECB가 피봇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궁지에 몰리는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조만간 단행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사실 9월달, 12월달에 했던 사람이 ECB의 피봇 얘기가 나오니까 7월로 다시 앞당기는 모습이거든요. 저희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거 관계없이 연초부터 두 차례를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도 변경시키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ECB의 피봇을 0.25% 금리 단행하니까 9월 같은 것이 7월로 앞당기지 않느냐 이런 시각의 해설을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결국 고용지표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게 피봇 기대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나오는 시각을 보면 5월 고용지표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대체로 연초부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두 차례로 정도로 축소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은 조만간 되죠. 6월 FOMC 회의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데요. 경제 전망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점도표상의 중립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대목이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온다. 그때도 아마 김치현 PD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을 보다는 고심을 많이 할 거다 하면 점도표와 사실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에 해서 미리 고생하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주말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하루 만에 15원 이상 폭등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전화 많이 왔습니다. 제가 외환시장을 오랫동안 담당하다 보니까 저도 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NDF 시장에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역내 시장이고요. 이건 지난 주말 시장이고 이거 보여주면 안 되고요. 이후에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원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이거 끝난 아마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NDF 시장에서 이게 장내 시장이 금요일에 끝나고 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15원 급등했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15원 급등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도 위상이 세계 13위 정도 되니까 이 중심국가에 대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15원 급등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모르는데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거 실망, 뭐 누구라는 사람이 와서 뭐 탄화 뭐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기 전문가는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말할 수 예. 있는 기회가 제가 옛날에 그 석유공사에서 이렇게 석유가 나왔다 해서 그건 나중에 돈 된다 해가지고 예. 종지에 한국에서 나온 석유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지켜보면서 미리미리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원인이 불분명한 것을 갖다 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의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한국과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다. 그러면 미국의 요인은 고용지표가 호조했던 뭐죠? 이에 따라서 피봇이 멀어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 이것이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초래했던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피봇이 관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사실 피봇을 먼저 단행해야 된다. 뭐 경제권상 우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요. 결국 금리차가 지금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는 2%보다 더 벌어지지 않느냐. 그럼 원달러 환율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1개월간의 스왑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원 30전 되고 가세 환율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6원 정도 떨어졌습니다는 요 2원 30전까지 가세돼서 10원 정도 급등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했던 시청자분 주말 주말에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뭐 대왕 이렇게 고래 이게 영일만 프로젝트죠. 포항 프로젝트 예. 관련해서 실망했다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한번 이게 숨은 얘기 제가 이 석유공사와 갖고 있는 예.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인연 이런 것이 좀 밝혀지면 좀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관련해서 밝혀지면 신중한 문제니까 오히려 방송을 빨리 하는 것보단 국민의 관심이니까 늦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 FOMC CPI와 함께 발표되는 이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적용이 되죠.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은 어떻게 보시죠? 네, 워낙 뭐 지금은 서학개미분들이 테슬라 지치고 제 1위로 예. 보였던 이렇게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약간의 시스토리는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 해서 이 주식 분할 소식이 얘기했던 것은 지난달 22일 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뜻하지 않게 주식 분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22일 날 주식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10분의 1 굉장히 큰 폭이죠. 그렇죠. 큰 폭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그때 발표해서 6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6월 10일 오늘부터 거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을 쭉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많이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5차례 이번 까지 포함하면 6차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내용들을 한번 시청자분이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과거의 내용을 쭉 한번 주식 분할 히스토리를 한번 봤습니다. 자막이 이거 돌아가겠습니다는 2000년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예.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이 6번째인데요. 2000년, 2001년, 2006년 2분의 1로 분할했습니다. 근데 2007년이 주식 분할이 많은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예. 이때 3분의 2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2로 분할하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이 있긴 한데요. 나중에 결론을 맺을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2001년에는 4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분할을 5차례 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 특히 2021년 4분의 1로 이렇게 비교적 과거의 주식 분할보다는 큰 폭으로 주식 분할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사실 그때 엔비디아 인공지능이 그렇게 뜨기 직전이거든요. 예. 주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는 앞날에 대해서 좀
주식 분할을 하는 만큼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요. 대체로 코로나 직후이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많았습니다는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 1년 만에 58%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차례 예. 주식 분할에 과연 성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언론사들을 보면 액면 분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이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액면 분할이냐 주식 분할이냐. 또 이제 사실 이것을 차이를 두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제도상 차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액면가 제도가 있고 예. 미국은 이렇게 액면가 제도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식을 쪼개는 게 액면가 제도가 있을 때는 액면 분할이 되는 거고 예. 액면가 분할이 없을 때는 액면가 제도가 없을 때는 주식 분할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는 아침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예. 우리는 줄기차게 주식 분할 얘기했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 제도상의 차이기 때문에 예. 주식 분할, 액면 분할 굳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는 제도상 차이기 때문에 또 예. 내용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주 미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 분할, 액면 분할 같이 구분 없이 써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주식 분할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주식 분할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주식 분할을 작게 할까? 이번이 6차례인데요.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분할 대체로 보면 세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사실 오너라든가 CEO들이 추진한다 이렇게 보여있습니다. 주목적은 주가가 오를수록 떨어지는 접근성을 보호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1,200 이렇게 됩니다는 $1,200 우리 돈으로 지금 1,380원이니까 굉장히 홍행커도 부담스럽죠.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예. 김치현 PD도 그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지금 한국경제 TV에서 주는 임금상으로 볼 때에는 많이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산적을 꽤 오래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방송을 위해서 본인은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사보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시청자분을 이해하는 이러한 그 주식 투자니까 굉장히 성공을 거뒀을 거로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는 밥은 아직 안 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는 주식 보유의 대중화를 기르는 거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 이렇게 기업으로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중화하면 다우존스의 편입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도 주식 분할 후에 대부분 다 다우존스에 편입돼서 한 단계 더 주가가 뛰었죠. 이런 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산업의 분류상으로 보면 아직도 초창기거든요. 예. 이때 항상 초창기 기업에서 데스펠이라든가 병목 현상 이번에 6차례는 그렇지 않습니다는 과거에 엔비디아가 뜨기 전에는 데스펠비아 머틀렉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강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대로 했느냐 하면 이 너무 오너들이 자기 입장 생각해서 유상증자라든가 그다음에 주식 분할, 액면 분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예. 카카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는 뭐 유상증자 이런 건 제가 이해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주식 예. 분할 유상증자 좋은데 또 우리 사주도 좋고 뭐 좋은데 주수가 늘어나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증들을 통해서 그렇죠.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기껏 유상증자에서 주수를 내놓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그 우리 사주 가졌던 사람들이 뭐냐 어이구 사주 받았으면 돈 되겠네 해서 기소 애사심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실 주식을 자사주도 어려운 가운데 매입을 했는데요. 나중에 뭐냐 이 유상증자 한 놓고 그냥 시장에 이렇게 수급 조절을 해주지 않을 때는 우리 사주 받았는데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손실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이 카카오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카카오 액면 분할 뭐 수없이 많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분할과 액면 분할 같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접근성 좋아하고 대중화 정도하고 데스밸류라든가 그다음에 버틀러 현상 이런 긍정적 측면에서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오너라든가 CEO들이 이렇게 사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런 쪽에 이렇게 왜곡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관련해서 간접적인 결론이 되는데요. 미국은 어떠냐 하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번에도 사실 배당주, 배당 확대 계획을 발표했죠. 예. 이렇게 해서 항상 주가를 관리하는 노력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 액면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이번까지 포함하면 총 6차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매도 물량이 이번에는 많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요즘 미국에서 보면 시장마다 공매도 천국이죠. 예, 비트코인도 공매도 잔고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난 그 5차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주식 분할 전후에 공매도 물량이 적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예,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엔비디아 공매도 이렇게 물량은 20억 달러입니다. 주수로 보면 160만 주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대기하는 공매도 물량은 어떠냐? 예. 340억 달러입니다. 우리 우리 돈으로 곱하면 45조 원이다.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잘 가는지 알고 그렇다면 공매도 잔량이 340억 달러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예.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김채연 PD가 몇 주 갈지 모르지만 공매도 잔량 물량이 340억 달러다 하면 좀 이 방송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관심을 가지실 거로 봅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주가가 전부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도 189억 달러, 그다음에 테슬라도 190억 달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지금 주식을 이끌어가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공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죠. 지난 예. 주말에 이렇게 우리 기온도 섭씨 한 30도가 넘어서 이제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여름철에 보면 서머레이냐 아니면 새로운 용어입니다는 서머타임 브루스냐 주가 조정한다는 얘기죠. 예. 이 놓고 어디 쪽으로 가느냐. 근데 주도주는 엔비디아가 가장 주도주인데 340억 달러 공매도. 예. 그다음에 여기에 그 젠스랑도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는 60만 그렇죠. 주에 매도 치겠다 하는 그래서 이 서머 랠리와 서머타임 브루스 간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냥 서머타임에서는 조정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예. 이런 가지고서 논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간단히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달 20일에 실적 발표할 때 다들 이제 우리도 균형을 갖는 상태에서 엔비디아에 대해 산업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밝게 봤습니다는 이때 1분기 실적 발표에 공매도 쳤던 세력이 JP모건이죠. 예. 근데 실적 발표에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한 20% 정도 올랐죠. 그렇죠. 정확히 19.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그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하향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겨냥해서 공매도 친 세력이 이렇게 JP모건이 지금까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그럼 공매도 잔량 물량이 340억만 달러인데요. 이게 예.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원래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만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당시에 폭스바겐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볼kswagen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예. 2008년대 미국에 있을 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매도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 이론적으로 주가 하락을 겨냥한다. 향후의 주가 하락을 겨냥한 전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성공이느냐? 주가가 예상보다 빗나가서 손실을 보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는데 이중으로 손실을 보니까 예.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자그마한 손실이 아니라 이중으로 손실을 봐기 때문에 뭐 폭망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공매도 세력들이 이미 20억 달러, 그다음에 대기업는 물량이
340억 달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공매도에 대해서 volkswagen 표현을 잊었는가 하는 이 얘기가 월가에 나온다. 예. 저도 기억합니다는 2008년대 금융위 당시에 volkswagen 표현이 뭘까? 대표적인 공매도 실패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이겠습니다. 예. 근데 금리기니까 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체 지분의 volkswagen의 전체 지분의 12%를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volkswagen의 주가는 폭락을 해서 이 오너라든가 공매도의 volkswagen의 대주주들은 굉장히 손실을 기록했죠. 예. 그래서 이때 volkswagen의 오너를 비롯해서 대주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역공을 했죠.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자사를 매입하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예. 그러면 공매도 친 세력은 뭐냐?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을 기록하죠. 그러면 매어나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역공하는 volkswagen의 대주주들도 주식을 사고 쇼스키즈에서 이렇게 그 공매도 친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손실을 기록하니까 매수 포지션을 조정을 해놔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오너들 대주도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공매도에서 쇼스키즈에서 주식을 사니까 결과적으로 volkswagen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한때는 뭐냐 시총에서 예. 미국 전 상장 중에서 1등이 됐습니다. 그것도 금융위 당시에 1등이 됐습니다. 물론 예. 하루 일일 천하로 했지만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쇼스퀴즈 공매도 세력인 쇼스퀴즈에 대해서 volkswagen 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 지금 갖고는 어이구 이 1등 주식인데 공매도 세력들이 향후에 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해서 뭐 잔고가 340억 우리 돈으로 45조야? 그러면 누가 보다도 젠스랑 입장에서 보면 예. 자 volkswagen의 교훈대로 사실 그 주식을 사주면 자사주를 매입하면 과거의 volkswagen의 교훈대로 공매도 세력이 굉장히 손실을 보겠죠. 근데 관건은 자 이런 상황에서 젠스랑이 내년 3월 말까지 계획을 발표했던 60만 주를 매도계를 철회하느냐. 철회하면 제2의 volkswagen 교훈에 따라서 이번에 공매도 친 세력들이 대단히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쪽의 월가의 논리적 근거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 유명한 volkswagen 교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AI 규제 리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죠?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그 산업적 측면이든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는 향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그 규제 문제는 이게 엔비디아 주가 향방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조만간 조치가 나온다 하는데요. 그때 자막을 그대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독점 규제가 나왔죠. 그 전시는 유럽위에서 22일 날 발표했던 지난달 20일 발표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은 좀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 인공지능 태생적으로 보면 노동과 자본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과 자본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실업률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실업률은 거꾸로 올랐거든요. 누가 문제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빅테크라든가 인공지능에 소외되는 밑에 계층들이 실업률을 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IT 능력이 이렇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업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실현이 그대로 시장에 방치하면 자본주의 실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쟁 없는 자본주의란 먼저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라는 얘기죠. 그러면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인공지능만이냐? 빅테크도 규제했죠. 리나 카니 주도는 방독점 규제 예일대 교수 출신이신데요. 그런데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 제닛 앨런과 같은 부류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나 카니 주도했던 반독점 규제 AI도 동일하게 규제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향후에 엔비디아를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 향방에 주목할 사항이다. 이 내용은 이렇게 지난달 22일 날 시적과 함께 조만간 조치가 나올 거로 이렇게 봐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난 주말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주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월가에서 주식 분할하면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는데 엔비디아, 테슬라의 전철을 밟을 것 같습니까? 네, 결국 이제 주식 분할해서 가장 최근의 사례고
또 엔비디아가처럼 이렇게 각광을 받던 게 테슬라죠. 예. 그래서 2021년 10월 달으로 기억나네요. 이때 4분기에 테슬라 주가가 1,200달러 넘으면서 일부에서는 이 방송에서 자주 나오시는 분 테슬라 애호자 5,000달러, 6,000달러 간다 이렇게 하는데 테슬라의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두들기고 있죠.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저기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근데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주식 분할위에 3분의 1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는 지금은 177달러에서 지금 500달러 정도 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의 성공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분할이 12개월 동안 평균 수익이 25.4%. 모든 주식 분할이.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이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게 일반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12%, 2배 이상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최근의 사례는 2021년 주식 분할의 58%입니다. 평균적인 주식 분할 수익률이 25%의 2배 이상 됐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volkswagen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엔비디아 주가는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는 궁극적으로 산업의 분류상 보면 최소한 테슬라의 전철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volkswagen 교육을 왜 월가에서 2018년 얘기가 나왔을까 예.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향후의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